나이브 베이즈와 회귀 알고리즘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머신러닝의 핵심 알고리즘인 나이브 베이즈와 회귀 분석을 초급 개발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내용을 다룹니다. 확률 기반 분류부터 예측 모델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제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강의에는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어 배운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즈 정리를 이해하고 조건부 확률 계산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의 원리와 활용법을 익히고 단순 선형 회귀와 다중 회귀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회귀 모델 평가 지표를 학습한 후 회귀 트리와 그라디언트 부스트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활용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베이즈 정리란 무엇인가입니다. 베이즈 정리는 새로운 증거가 주어졌을 때 기존 믿음을 업데이트하는 확률 계산 방법입니다. 핵심 공식은 사후 확률이 우도 곱하기 사전 확률을 전체 확률로 나눈 것입니다. 이 정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기초가 되며 스팸 필터, 추천 시스템, 의료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베이즈 정리를 이해하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이즈 정리의 실전 예제로 스팸 필터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먼저 사전 확률을 설정합니다. 전체 메일 중 스팸 비율을 0.3, 정상 메일 비율을 0.7로 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도를 정의합니다. 스팸 메일의 80%에 무료라는 단어가 포함되고 정상 메일에서는 10%만 포함됩니다. 전체 확률을 계산한 후 베이즈 정리를 적용하면 무료라는 단어가 포함된 메일이 스팸일 확률은 약 77%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무료가 있으니까 스팸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건부 확률의 이해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공식은 P, A, B가 A 교집합 B를 P, B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사건 간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베이즈 정리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됩니다. 조건부 확률은 통계와 머신러닝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조건부 확률 계산 예제로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고객 중 200명이 노트북을 구매했고 그중 120명이 마우스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노트북을 산 사람이 마우스도 살 확률은 120을 200으로 나눈 값, 즉 60%입니다. 이 확률이 50%보다 크므로 노트북 구매 시 마우스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부 확률은 추천 시스템의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입니다. 나이브 베이즈는 모든 특성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순진한 가정으로 분류 문제를 해결합니다. 조건부 독립 가정 덕분에 계산이 매우 효율적이고 스팸 필터와 텍스트 분류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적은 훈련 데이터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특성들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지만 이 단순한 가정이 오히려 강력한 성능을 만들어냅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구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킨런을 사용하여 스팸 필터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훈련 데이터로 무료 할인 특가, 회의 일정 공유 등의 텍스트와 스팸 여부 레이블을 준비합니다.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한 후 멀티노미얼 나이브 베이즈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새로운 메일인 무료 선물 이벤트가 들어오면 모델이 스팸으로 분류합니다. 단 몇 줄의 코드로 실용적인 스팸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단순 선형 회귀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는 하나의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귀 분석입니다. 최소 제곱법으로 최적의 직선을 찾고 y는 mx 더하기 b 형태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합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형 회귀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예측 도구입니다. 선형 회귀로 집값을 예측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집의 면적과 가격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30제곱미터는 150백만 원,
50제곱미터는 220백만원 이런 식의 데이터입니다. 선형 회귀 모델을 학습시키면 기울기와 절편이 계산됩니다. 새로운 집인 80제곱미터의 예상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를 모델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다중회귀 분석입니다. 다중회귀는 여러 독립 변수를 사용하여 종속 변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공식은 y가 b0 더하기 b1 곱하기 x1 더하기 b2 곱하기 x2 이런 식으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다중공선성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VIF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진단하여 독립 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다중회귀로 집값 예측을 개선하는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면적뿐만 아니라 방개수와 층수까지 고려합니다. 30제곱미터, 방 1개, 3층인 집이 150백만원, 이런 식의 다차원 데이터입니다. 다중회귀 모델을 학습시키면 각 변수의 개수와 절편이 계산됩니다. 80제곱미터, 방 3개, 6층인 새로운 집의 예상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회귀 모델 평가 지표입니다. 회귀 모델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R 즉 결정계수는 모델의 설명력을 측정합니다. RMSE는 큰 오차에 민감한 지표이고 MAE는 절대 오차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각 지표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회귀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하여 여러 지표를 계산합니다. R 결정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좋으며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냅니다. RMSE는 평균 제곱근 오차로 예측 오차의 크기를 100만원 단위로 보여줍니다. MAE는 평균 절대 오차입니다. R가 0.85보다 크면 모델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델을 평가합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회귀 트리와 그라디언트 부스팅입니다. 이는 의사결정 트리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앙상블 회귀 알고리즘입니다. 비선형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잔차를 학습하여 오차를 감소시킵니다. XGBoost, RightGBM 등은 실무에서 필수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선형 회귀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패턴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부스팅 회귀 구현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면적, 방개수, 층수에 더해 연식까지 고려한 비선형 데이터를 다룹니다. 그라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를 사용하며 트리 개수는 100개, 학습률은 0.1, 트리 깊이는 3으로 설정합니다. 모델을 학습시킨 후 80제곱미터, 방 3개, 6층, 연식 4년인 새로운 집의 가격을 예측합니다.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강력한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베이즈 정리 P, A, B, P, B, A 곱하기 사인 P, A, P, B에서 P, A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 새로운 증거가 주어진 후 업데이트된 확률인 사후 확률. 두 번, A가 참일 때 B가 발생할 확률인 우도. 세 번, B가 발생하기 전 A가 일어날 기본 확률인 사전 확률. 네 번,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결합 확률.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B가 발생하기 전 A가 일어날 기본 확률인 사전 확률이 맞습니다. 베이즈 정리에서 P, A는 사전 확률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증거 B가 관찰되기 전 A가 발생할 기본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 스팸 필터에서 전체 메일 중 스팸 비율 30%가 사전 확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스팸 필터 예제에서 사전 확률이 0.3, 우도가 0.8과 0.1일 때 무료가 포함된 메일이 스팸일 확률이 약 77%로 계산되는 이유는 한 번, 스팸 메일에서 무료가 나타날 확률이 정상 메일보다 8배 높기 때문. 두 번, 사전 확률 0.3과 우도 0.8을 단순히 곱하면 0.24가 되기 때문. 세 번, 전체 확률로 나눠 베이즈 정리를 적용했기 때문. 네 번,
정상 매일 비율이 더 높아 보정이 필요하기 때문. 정답은 3번입니다. 전체 확률 P, 풀이가 0.31이고 이것으로 나눠 베이즈 정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즈 정리 적용 시 전체 확률로 정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P, 풀이는 0.24 더하기 0.07로 0.31이고 따라서 P, 스팸 풀이는 0.24 나누기 0.31로 약 0.774, 77%가 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조건부 확률 P, A, B를 계산하는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P, A 곱하기 사인 P, B. 두 번, P, A와 B가 동시에 발생, P, A. 세 번, P, A와 B가 동시에 발생, P, B. 네 번, P, A 플러스 P, B, P, A와 B가 동시에 발생.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P, A와 B가 동시에 발생, P, B가 맞습니다. 조건부 확률 P, J, B는 사건 B가 이미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공식은 P, A, B, P, B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B가 발생할 확률로 나눈 값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에서 나이브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 번, 알고리즘이 단순하여 초보자도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 두 번, 모든 특성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단순한 가정을 하기 때문. 세 번, 훈련 데이터가 적어도 잘 작동하는 순진한 방식이기 때문. 네 번, 분류 결과가 항상 확률 50%에 가깝게 나오는 순진한 특성 때문. 정답은 2번입니다. 모든 특성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단순한 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브 베이즈에서 순진하는 모든 특성들이 서로 조건부 독립이라는 강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는 특성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가정이 순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에서 최소 제곱법이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의 절대값 합을 최소화하는 직선. 두 번,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직선. 세 번,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정확히 통과하는 직선. 네 번, 양수 오차와 음수 오차의 개수가 같은 직선. 정답은 2번입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직선이 맞습니다. 최소제곱법은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인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회귀선을 찾는 방법입니다. 제곱을 사용하는 이유는 양수와 음수 오차가 상쇄되는 것을 방지하고 큰 오차에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중 회귀 분석에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항상 0에 가까워진다. 두 번, 회귀계수의 추정이 불안정해지고 해석이 어려워진다. 세 번, 모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네 번, 훈련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학습이 불가능해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회귀계수의 추정이 불안정해지고 해석이 어려워진다가 맞습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 변수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개별 변수의 회귀계수 추정이 불안정해지고 계수의 부호가 바뀌거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 있어 각 변수의 영향력을 해석하기 어려워집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회귀 모델 평가지표 중 R가 0.85라는 것의 의미로 가장 정확한 것은? 한 번, 모델의 예측값이 실제값과 85% 일치한다. 두 번, 종속 변수 분산의 85%가 독립 변수에 의해 설명된다. 세 번, 모델이 85%의 데이터 포인트를 정확히 예측한다. 네 번, 평균 예측 오차가 15%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종속 변수 분산의 85%가 독립 변수에 의해 설명된다가 맞습니다. R는 회귀 모델이 종속 변수의 변동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냅니다.
0.85는 종속 변수 전체 분산의 85%가 모델에 포함된 독립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다는 의미입니다. R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습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그라디언트 부스팅이 회귀 트리를 순차적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각 트리가 전체 데이터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독립적으로 학습한다. 2번, 이전 트리가 예측하지 못한 잔차를 다음 트리가 학습한다. 3번, 모든 트리가 동시에 병렬로 학습되어 최종 예측을 평균낸다. 4번, 첫 번째 트리만 전체 데이터로 학습하고 나머지는 검증용으로 사용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전 트리가 예측하지 못한 잔차를 다음 트리가 학습한다가 맞습니다. 그라디언트 부스팅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전 모델이 예측하지 못한 오차인 잔차를 다음 모델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트리가 예측한 후 두 번째 트리는 첫 번째 트리의 잔차를 예측하도록 학습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점진적으로 오차를 줄여나갑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회귀 분석에서 RMSE와 MAE를 비교했을 때 RMSE가 MAE보다 큰 값을 가지는 상황은? 한 번, 모든 예측 오차가 동일한 크기일 때 2번, 예측 오차 중 일부가 매우 큰 이상치가 있을 때 3번, 예측 오차가 모두 양수일 때 4번, 데이터의 스케일이 클 때. 정답은 2번입니다. 예측 오차 중 일부가 매우 큰 이상치가 있을 때가 맞습니다. RMSE는 제곱 연산 때문에 큰 오차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상치처럼 매우 큰 오차가 있으면 RMSE가 MAE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합니다. 이 특성 때문에 RMSE는 큰 오차에 민감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스팸 필터에서 베이즈 정리를 적용할 때 여러 단어의 출현 여부를 조합하여 스팸 확률을 계산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한 번, 각 단어의 출현 확률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2번, 스팸 메일과 정상 메일의 비율이 50대 50이어야 한다. 3번, 각 단어의 출현이 서로 조건부 독립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4번, 모든 단어가 최소 한 번 이상 훈련 데이터에 등장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각 단어의 출현이 서로 조건부 독립이라고 가정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여러 특성을 조합하여 베이즈 정리를 적용할 때 나이브 베이즈의 핵심 가정인 조건부 독립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 하에서 모든 단어 조합의 결합 확률을 계산할 필요 없이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나이브 베이즈와 회귀 알고리즘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베이즈 정리로 확률적 추론을 하고 나이브 베이즈로 효율적인 분류를 수행하며 선형 회귀와 다중 회귀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라디언트 부스팅으로 복잡한 패턴까지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개의 퀴즈를 통해 핵심 개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머신러닝의 기초 알고리즘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실무에서 자신 있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